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됐네, 여러분들 올해. 그래서 올해 일주일 또 이번 주에는 일주일 또 마지막 그 수업하면서 다른 것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자녀나 그 부모님들이 그 여러분들 그 자녀들 그 수능 보낼 때 있죠?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벌써 1년이 벌써 이제 휙 지나가고 저도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 이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남은 기간 하여튼 뭐 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이제 남은 기간 지금 저 시간에 보는 것들은 시험장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도 악착같이 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법은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그 총정리 이런 마무리 특강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꼭 여러분들이 그거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모의고사 백선 요거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매년 보면은 제가 그 9, 10월 달에 나가는 그 세 가지 그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한두 문제씩 벗어나서 나옵니다. 그거는 뭐 한두 문제 벗어나는 거는 세법은 항상 그 옛날부터 그 의예범위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한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 매년 그랬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 의예범위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 나오는데 다만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그 내공으로 걸러지는 어떤 그런 그 보면 뭔가 튀어요 지문이. 그래서 이제 곤란해질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인데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계산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그 마지막 자료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것들이 뭐 거의 없거나 아니면 한두 문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가 요약집이라든가 요약집에서 벗어나는 거는 진짜 뭐 한 문제나 뭐 그렇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수업식 9, 10월 달에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까지는 계속 9, 10월 달에 강조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4문제 속에서는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한두 문제 나오거나 또 한 2문제 속에서는 그 지문 속에 5개 지문 속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거나 슬쩍 한번 강의했거나 아니면 안 나왔던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 지문에 섞여 있어요. 5개 중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으로 지식으로 문제 잘 풀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세법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충실히 들었던 분들은 뭐 다 맞거나 한두 개 틀거나 뭐 하나 틀거나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 10월 자료라도 잘 보신 분들은 세법은 뭐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배워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가르쳐 준 게 작년에도 그렇고 다 나왔어요. 교수님 막 쏙쏙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9, 10월짜리 뭐 총정리 마무리 특강만 지금만 봤어도 저는 그것만 달달했는데 그래도 뭐 세법 12개 맞았어요. 그러면서 배운 게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이랬어요.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5개밖에 못 맞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수강생은 뭐 2개 맞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네. 막 찍어도 2개는 맞겠다. 아이고 진짜. 그리고 저 수업시 그 가장 작년 문제도 보면 저 그렇지만 가장 그 11월 12월 달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몇 문제 있었는데 아니 그거를 갖다 못 맞춘다는 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글쎄 나는 그래도 그 수강생한테 별로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진짜 공부를 어떻게 봤길래 저 그렇게 못 맞추냐. 왜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7, 8개는 그 3, 4월 과정만 그냥 들었어도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그 1, 2월 과정 뭐 이렇게 맞췄어 공부했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7문제, 8문제, 7문제 정도는 깔려 나져 있었는데 그 지문도 길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못 맞추고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다만 올해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쫄지 않고 있죠. 당황하지 않고 마음가짐을 아예 초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시험 문제 2차가 어려울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고 그죠? 원래는 올해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는 그 차례였는데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렵게 나온다는 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각 과목별로 이제 좀 까다롭게 이제 난이도 높은 상급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올해는 그냥
아 그냥 문제 딱 모르는 게 딱 나오더라도 처음에 나오더라도 아 그냥 올해는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제끼고 뒤에 있는 똘똘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 풀만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을 풀고 빨리 제끼고 안 될 거는 그래서 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서 똘똘한 문제 빨리 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놓은 다음에 똘똘한 문제 골라놓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상급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당황하지 않고 다 어떤 새가슴들이 많아가지고요. 딱 문제 보는데 못 본 게 동계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아씨 올해 시험 망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별 생각하면서 막 그 까매져가지고 막 이렇게 몇 번씩 문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쉬운 문제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실수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어느 교수님이든 그 9, 10월 달에 강조한 그런 내용들은 60%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느 교수님든 그거를 지금 뭐 저 강의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 진짜 무자격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진짜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진짜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도 강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 완전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든 강의를 하시면은 9, 10월 달에 강조한 내용들은 60%에 해당되는 건 뭐 공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렇고 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올해 시험은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킹 그렇게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때 마킹 밀려 쓰지 않도록 책하지 않도록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무난히 여러분 잘 해낼 수 있고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4주차 우리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 만약에 4주차를 동영 1주차 해봤으면 평균이 아마 50점대로 확 떨어졌을 건데 그래도 이게 4주차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테마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중간에 촉식계 이론 마무리 특강도 하고 총진행 특강도 하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4주차에 와서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1주차 해봤으면 아마 50점 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하여튼 그 점수에 자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남은 기간 하여튼 보충해서 이렇게 하시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왔던 지문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5개 깔려있는 지문들이 그 지문들을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지문들 내용들을. 자,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러는데요. 지방교육세는 리집자식이나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농어촌 특별세 리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시험에서 얘가 지금 뭐냐면 소방분이죠. 소방분인데 시험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소방분이라는 걸 자 눈치채시면 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그래서 재산세 친구 보통징수로 징수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미 앞선 회차에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시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만. 그래서 지방소득세, 아이고, 막 넘어가버렸네? 아이고, 이거 먼저 져가지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죠. 인지세. 그 다음에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인지세를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통설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취득보유양도 다 끼고 들어오는 아저씨,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들어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얘 원래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얘 재산세처럼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지방교육세요,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신고납부하는데 사람들이 취득세는 신고 안 하고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세에서 이미 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지방교육세까지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해서 이렇게 신고납부할 때 예, 지방교육세 무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예, 농특세도 똑같아요.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잖아요. 얘네들 이 부가세들이 있잖아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얘네들 신고납부할 때 얘네들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다고 뭐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보시면 1번 질문이요.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증여로 취득했다 그랬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몇일이요? 60일입니다. 증여도 60일이에요. 그래서 증여 계약일이 취득식이니까 취득일이니까 취득일로부터, 즉 증여 계약일로 며칠내?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2번 주택의 건축물분 납기는 7월 16일, 30일, 주택의 부속 토지분은 납기는 재산세 9월 16일, 9월 30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택분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세액 계산한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에, 해당 연도에, 정확히 얘기하면 해당 연도에 주택분 부가징수할 세액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에,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이고 나머지 또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또 9월 16일, 9월 30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지. 주택의 건축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기한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리 꾸시 넘어가면 안 되고 딱 하나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등록면허세 추가 신고 납부기한이요. 취득세처럼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럴 때는 며칠 내?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그래서 그 경우만 등록면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한만 기간이 나와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아셨죠, 여러분? 요거.
4번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한 말일부터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양도리 속한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거. 부담부 증여만. 나머지는 뭐 양도세 다 2개월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를 양도한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소 안 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2개월인데 부담부 중에만 양도세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 옳은 점으로 나왔는데 바꾸면 2개월로 바꾸겠죠? 종합부동산세 법정 신고기한은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기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의 끝이니까 15일이요. 자,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 할 때도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유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 기한 그랬으니까 15일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요. 납세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에 보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우리 납세무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때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 장애에게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합니다.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됩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1번이 그래서 옳은 문제니까 정답이네요. 1번 정답이고 2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 끝나는 때고 그래서 12월 31일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이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양도하는 때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놓으면 안 되고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뒷동네는 맞네요. 그래서 앞동네 틀렸고 뒷동네 맞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렇죠? 재산세하고 똑같이 과세기준 6월 1일 맞습니다.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는 원칙은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누가요? 정부가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그래서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다만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4번 보시니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맞습니다. 근데 뒷동네 보니까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신고 없을 때, 무신고할 때 취득세, 등록면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무신고했을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가 있으면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입니다. 신고 있으면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5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는 어느 때요?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재산세는 지자체가 과세표준과세액을 뭐 하는 때요? 납세무자에게 뭐 하는 때? 예?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은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4번을 좀 많이 틀리셨는데 여러분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다음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지방교육세, 농특세인데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냐? 항상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를 구할 때는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적용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인데 우리 외웠죠? 재산세는 재진이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입니다.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의 순수하게 재산세액의 20%고 재진이.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삑 무조건 틀렸는데 이거 왜 틀렸습니까? 이게 독립세잖아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예,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죠.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세율 체결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같이 냅니다. 자, 계산해서 소득세는 세무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예요. 그래서 예,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자, 그래서 종농이. 자,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되죠? 자, 그래서 맞고요. 자,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문제에서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볼 것 없이요. 그래서 4번, 3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니까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에게 2021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예외 고려하지 않고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압류는 뭐예요? 예?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지.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게 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요. 한번 적어드렸기 때문에 앞선 회차에서 오늘 말로 합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얘네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단은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예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효 다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의 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등등 무슨 기간 동안에는 정지하고. 재산세와 2번 지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 확정된 세이다. 그래요? 자, 틀렸습니다. 만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만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3번이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개인분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는 그 주민세, 그 고지서에 날라오는 그 주민세고요. 사업소분과 개인분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자,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이고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항상 비교하시라고 했습니다. 7월 1일이고요. 4번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이 다른데,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쪽에다 이렇게 써드릴까요? 자, 10년, 7년, 5년인데 지방세 제척기간은 이쪽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우리가 10년, 7년, 그 다음에 5년입니다. 10년, 7년, 5년. 자, 그럴 때 사기 쳤다 몇 년? 10년. 사기 치면 10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으면 10년. 자,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 무신고 7년입니다. 근데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몇 년? 10년이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기한 내 무신고예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우리가 소득세, 양도세 계산에서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거 몇 년이냐면 7년이다. 그래서 이 표현도 조금 꺼놨지만 맞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국세에 관한 불복 청구 시에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없다. 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하지만 선택적 필수 절차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요,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리고 뭐 까먹을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따가 뭐 이제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다 저랑 같이 인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11월 14일 날 정도 되면은 11월 14일 날 제가 별다른 거 없으면 아마 제 카페 아직 다음 카페 공지는 안 했는데 11월 14일 날 원래 매년 제 강의 들었던 분들 또 듣고 계신 분들 뭐 해가지고 원래 그 카페 정기 모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한 번도 작년 시험 끝나고 정기 모임 갖고 송년회 하려고 했는데 뭐 3차 대유행 시작하면서 아예 못했었는데 그때는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뭐 엄청 적은 숫자였는데 그때도 아예 그냥 그 이후로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4일 날 시험 끝나고 일요일 날인데 그 서울 관악산 있죠? 서울대 정문 옆에 관악산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관악산 시계탑 치면 나와요. 그 시계탑 아래에서 관악산 주차장 공원이 있어요. 서울대 정문 옆에 그 시계탑 아래에서 오전 11시에
아마 오시면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때문에 그 뭐 예전에는 뭐 노래방도 가고 막 3차 가고 막 흥청망청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작년에도 인원 확진자 많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쓰고 음식점에서 이렇게 술 마실 때만 마스크 싹 마시고 마스크 닫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올해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절대 제가 가지 못하게 하고 밀폐돼 있어 그런데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야외에서 그 산 안 올라가요. 그냥 평상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높은데 막 그냥 그 운동화는 신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높은 막 그 산 막 그런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풍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둘러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시고요. 11월 14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글로 오시면 됩니다. 인강 수강생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딱 수강생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서 있으면 저 멀리 서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다 알잖아요. 1년 동안 계속 제 얼굴 봤으니까. 멀리서 딱 보면 어떤 분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벌써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보면 많은 그런 경험들이 매번 되다 보니까 인강 수강생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오면은 막 굉장히 막 반가워하면서 그분들은 저를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수많은 얘기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 손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반가워하는데 저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시차가 생기긴 하는데 금방 저는 뭐 제가 이제 그랬지만 금방 이제 이렇게 친해집니다. 금방들 또 그래서 두런두런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강생들끼리도 보면 처음 보는데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선배들도 오는데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고 알아서 감기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 오지 마세요. 그래서 어떡하네 알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같이 당락에 상관없이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고생했던 거 회포도 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볼게요. 6번부터 본격적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사실상재산 없는 것으로 하고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중과 기준세를 정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추로 봐서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항상 주의하셔야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현합니까? 증가한 가액.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간주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건축물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하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원시 취득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시 취득의 세율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요거 맞습니다. 보시면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6번 문제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잘 맞히시긴 해주셨는데 6번 문제 2번 보면 법령이 정하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들요 취득했을 때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세합니다. 자, 요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들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들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요. 3번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과세한다. 자, 이혼할 때 제3분할 총분행세 원래 내 몸 내가 찾아간 거죠. 형식적 취득이요. 근데 등기는 남편이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아니라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이 아니라 어떤 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하죠.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틀렸고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줬다 그런 얘기고, 합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것도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합니까? 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대진에서 옮겨요.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다만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되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과세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이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도 세율 특례를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1번이 정답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잘 맞히셨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 계산 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면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취득했을 때 이런 개 XX죠. 그래서 우리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O 포함하고, 법은 발음 보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그래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나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2번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현한다. 그렇죠? 간주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아까 세율, 특례세율 정해왔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했는데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현해서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증가한 가액에다가. 이 3번 지문은 주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는 규정인데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전에. 근데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나오는데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요. 다음 달 10일까지요. 뭐 바꾸면 굳이 여기를 바꿀 수 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여러분들. 자, 4번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때 그 개수에는 원칙적으로 항상 개수에는 대수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법상의 대수선도 포함한 거예요. 개수에는. 근데 다만 어디만 제외되냐면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그때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비과세에서 그때 개수에는 대수선 제외합니다. 즉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비과세한다고 바꿔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에 따르면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등기일로 바꿔서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등기일이 아니고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기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8번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을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합니다.
계약상 연부금지비율도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뭐 9월 10일 날 연부금지비율 하기로 했는데 9월 20일 날 연부금지비율이면 그 사실상 연부금지비율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지비율도 아니고 첫해 연부금지비율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최종 연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유상승계시도로서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우리 요것도 이미 또 앞에서도 나왔었는 건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도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취득세는.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등기일로 한다. 바꿔서 앞선 회차에 나왔었는데 등기일이 아니고 계약일로서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야.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고요.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일이고 그래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개인 간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1, 2월 달에 하는 건데 이거 맞습니다. 개인 간 유상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고 또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국수공판법이잖아요, 공매, 경매. 자, 사실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맞다니까, 여러분들. 큰일 났네. 기초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중 빠른 날.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어요? 그러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인데 그 전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하는데 자, 이때 취득시로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등기를 하면 언제예요? 등기일이고. 자, 그 다음에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요거 그래서 정답은 일단 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우리 누가 취득하느냐 잘 봐야 돼요. 신탁재산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은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근데 위탁자의 이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지문이 지금 잘려 있는데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실질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변동이 물론 있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데 좀 제가 생략했지만 하여튼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상요.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요. 그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그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비상장법인이 못 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보충적으로. 그럴 때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과점주주는 자기 지분율만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 과점주주의 특정 과점주는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그 각 지자체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서 계산합니까? 예? 같은 취득 물건이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다. 그럴 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할 것이냐?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근데 그 안분 계산할 때 면적별로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이 포인트가 딱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니까 잘 하셨는데요. 이거는 맨날 우리가 했던 거라.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세 산출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로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하는 경우인데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이익이 5억입니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때요.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아니면 그랬는데 원래 토지 지목 변경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등비용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억에서 5억 됐으니까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얼마? 4억.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4억이 2%니까 248 얼마예요? 800만 원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요. 이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을 정의할 때 여기 2%에는 등기비용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옛날에 통합 전에 취득세 등록세 통합 전에 취득세는 과세했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 과세 안 했던 것이 통합된 건데요. 이 중과기준세율에는 등기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요. 예를 들어서 뭐 4%를 낸다. 그러면 거기에는 옛날 취득세 2%, 옛날 등록세 비율 세율 2%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면 따로 등록세 뭐 이런 비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런 거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거에 대한 것은 따로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이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취득세를 냈어요. 2%를 그럼 등기는 따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따로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따로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변경 등기 말소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건당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0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무허가원축물. 대상이면 O 아니면 X요? O. 네.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것도 대상이 되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원축물 대상이 되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 같은 것도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이요. 지상권. 자,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자, 뭐 지역권 등등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조합원 입주권 제가 쓴 게 조합원인데 취득세를 냈는데요. 그거는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를 낸 게 아니라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거지 입주권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도화세율 정할 때 그때 주택 수 계산에는 어떻게 한다? 1세대가 몇 주택 취득했냐 그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렇지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당첨권은 취득세가 아니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가들이 결심했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또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분양한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승계 취득하는 양식업권. 자,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어권, 양식업권 대상이 됩니까? 예. 자, 어업권, 광어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면제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인데 다만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어권, 양식업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아까 그 영일만 스토리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걸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될지언정 아까 얘기했듯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자 양도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비읍번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인데요. 11번 문제.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계약일이 2021년 4월 20일이고 연부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연부 금액은 200만 원이고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6월 1일이고요. 연부기간 6년이고 자금 사정으로 2021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 1,000만 원이고 그럼 취득 시기는 연부 취득 언제로 한다고 아까도 나왔었어요? 연부 취득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6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는 약정 금액이 아니라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 금액 과세 표준이 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은 세율에 관한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12번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